오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한 번 들으면 사실은 바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계속 듣다 보면 이제 눈이 열리기 때문에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면 되겠구나 정도 감만 잡으시면 오늘은 성공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들은 또 유튜브로 계속 올라오니까 집에 가서도 들어보시면서 같이 이제 연습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10월 초에 이제 강의를 처음 했어요. 그때 이제 병아리 1단계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미션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10번씩 연습하셔서 오시면 1.5단계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혹시 해보신 분? 네. 해보셨어요? 이게 사실 하루에 10번씩 하는 게 쉽지 않죠. 네. 처음이면은 더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0번씩 훈련을 하는 이유는요, 제가 이제 여기서 같이 이제 사업도 하다 보니까 누구를 데려오는 오는데 누구를 알려주지는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그분들이 잘 복제를 해서 내가 데려온 사람들을 내가 책임을 질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잘 듣고 집에 가서 꼭 훈련을 하면서 내가 데려온 사람은 내가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교육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 바람은 여기에 신규 외에 제 강의를 한번 들은 사람은 다시는 안 와도 되는 게 이제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오늘은 이제 차트 강의를 좀 기준으로 같이 해볼 거예요. 일단 아까 제가 오늘 원래는 좀 일찍 오는데 지금 목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병원 갔다가 오느라고 좀 늦었어요. 그런데 이제 박희찬 대표님이 1%의 기적을 마지막에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희 지금 오늘 알려드릴 시바지노브 매매법은 1%의 수익을 그러면 우리 차트를 통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따박따박 수익을 낼 거냐, 그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트레이딩을 하던 마케팅을 하던 우리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문 트레이더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회사에 온 지 이제 한 달은 좀 방황을 했고요. 이제 2달 됐어요. 본격적으로 제가 이 회사랑 같이 뛴 지가요. 근데 정말로 많은 분들을 요즘에 만납니다. 그리고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들 저한테 그래요. 도대체 이거 코인 트레이딩 몇 년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 얘기합니다. 2달 됐는데요? 네? 그래요? 네, 2달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해요? 제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차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년을 트레이딩을 해서 전문가가 돼야 될 그 전문가의 영역은 우리 고야한테 맡기고, 우리는 그 전문가인 고야를 활용해서 우리는 안전하고 따박따박 수익을 내는 기술을 습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트레이더 전문가가 되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 고야를 내가 잘 활용하겠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알려준 매매법으로만 트레이딩을 하시면 사실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은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 이 4단계를 거치면 모두가 다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1단계 먼저 알아야겠죠. 근데 저희 형도 10년을 넘게 암호화폐 트레이딩을 해오지만 저희 형은 막 보조지표 보는 게 막 5-6개가 돼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오를지 내릴지를 막 분석을 하면서 트레이딩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못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지금 다 구독을 하셔서 트레이딩을 하는데, 만약에 저희 형처럼 10년을 공부를 해서 내가 트레이딩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저희 부모님이 68인데 78에 전문가가 돼서 그때부터 트레이딩을 한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아는 걸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시바진어고라는 매매법, 요 하나만 알고 계시면 따박따박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1시간만 들어보시면 되고요. 유튜브에 요즘에 너무 녹화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것저것에 막 강의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돼요. 1시간만 보시면 되거든요. 더 많은 걸 공부하실 필요도 없고, 오늘 강의했을 때 이 딱 1시간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나머지는 연습입니다. 아는 건 제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뭔가를 알려드리지만 여기 같이 계실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가시는데, 막상 집에서 이제 딱 거래소를 열고 해보려고 하면 어려워요. 왜냐?
아는 거지 그게 내 것이 아직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는 매일매일 매매일지를 씁니다. 구독한 지 2달 된 40살짜리 분이 계신데 호주에서 계속 살다가 지금 이제 태국으로 여행을 가신대요. 그래서 구독을 이제 이틀 전에 했는데 오늘 이제 매매일지를 딱 써서 올렸어요. 3건을 거래하셨더라고요. 다 1.2%씩 자동 입절. 그러니까 이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면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심지어 제가 교육을 해드린 것도 아니고요. 제가 저번에 10월 초에 교육했던 그 유튜브 영상을 보내드렸어요. 왜냐면 태국 여행을 가셔야 돼서 만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딱 보고 그대로 지금 트레이딩을 했는데 첫 달 만에, 아니 첫 달에 하루 만에 1.2%씩 3번을 먹었더라고요. 이게 바로 EX 차트의 힘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케팅을 하려든 트레이딩을 하려든 이 아는 지식을 내 걸로 만들지 못하면 못해요. 그냥 사람만 데려와 놓고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당당하게 누군가에게 이 사업을 설명하려면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트레이딩을 단순히 내가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마케팅 할 때도 나 오늘 이렇게 벌었어. 보여주면 얼마나 멋있게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만큼의 노력은 꼭 해주시라. 아까 뒤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하루에 한 번은 꼭 트레이딩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감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코인 어린이거든요. 코린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저는 제가 코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희 형에 비해서 저는 경험이 너무 적어요. 근데 그게 경험을 많이 갖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할 줄 아는 건 그냥 이 차트를 잘 활용해서 수익을 찍어내는 걸 잘하는 거지 제가 트레이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루만 이 트레이딩을 안 해도요 감이 떨어져요. 10년을 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한 번, 2번씩 트레이딩 하는 거는 꼭 내 마음에 규칙으로 삼으셔서 매일매일 우리가 감을 잃지 않도록 훈련을 하자.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습관이 될 때까지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제가 구구단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4, 6에 지금 생각하셨나요? 4를 6번 더해가지고 이게 그러면 24, 24 이렇게 안 했죠. 뭐냐면 구구단처럼 무한 반복될 때까지 내 몸에다가 익혀놓는 거예요. 저희 이 시바지노하고 매매법은요 딱 배워두고 차트를 보면 타이밍이다. 주문, 체결, 입절 딱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저희 매매법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많이 생각한다. 내가 뭔가 많은 걸 알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저희가 알려준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이걸로 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요거도 파보고 저거도 파보고 계속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차트를 구독한 이유가 없어져요. 그때부터는 고야 AI와 내가 경쟁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야 AI가 시그널을 주는데 과연 이게 맞아? 이대로 네가 진짜 맞아? 이거 오른다고 했는데 진짜 올라? 이걸 고야랑 싸우고 왜 굳이 그래야 되죠? AI는 훨씬 더 스마트한데요. 그래서 고야랑 싸우지 마시고 이제는 습관이 될 때까지 차트를 보면 지금이 추세야. 지금 딱 고야 라인에 걸려 있어. 오케이, 진입. 이렇게 바로바로 몸에서 튀어나올 수 있도록 매일매일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4단계는 이 3가지가 되면요 자동적으로 이제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이 어떤 강의를 할 때 저 노하우를 저렇게 쓰면 되겠구나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 1, 2, 3번이 안 된 상황에서 어떤 트레이더 잘 하시는 분, 강사 잘 하시는 분들의 노하우를 듣잖아요. 그러면 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땐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가 트레이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1, 2, 3번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두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시는데 편하게 될 거예요. 수익 못 내는 사람들의 특징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쉬운 방법을 두고 어려운 길을 가요. 10년의 코인 트레이더 전문가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보조지표 하나라도 더 알고 싶고 자꾸 유튜브 강의 하나라도 더 보고 싶고 저는 유튜브 강의 볼 시간에 연습 한 번을 더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기본 훈련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매매일지를 잘 안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새로운 신규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확실히 매매일지를 쓰시는 분들은 확실히 많이 늘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매일지를 쓰면 여기 계신 스폰서님들이 피드백을 줘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뭘 잘했는지 이런 걸
나보다는 좀 더 전문가인 사람들이 피드백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걸 금방 배우는데 매매일지를 안 쓰면 할 수 있는 얘기가 한정적입니다. 오늘 트레이딩 하셨어요? 했대요. 아 네. 알려줄 게 없는 거예요. 매매일지를 쓰면 피드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매일지를 써서 올리면 올릴수록 우리 스폰서들의 노하우들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한 번을 트레이딩을 해도 그냥 매매일지 올리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강의를 많이 듣는 게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10월 1일부터 오늘 말일까지 매일매일 강의가 있어요. 그분들 다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네, 이 시바지노브 매매법만 해라. 그래서 여기 많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 많이 오는 이유는요, 나의 심리와 마인셋을 다시 붙잡고 결단하고 다시 그래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오는 거지 사실은 연습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매매법 필요 없어요. 그냥 시바지노브 매매법만 잘 활용하시면 아까 말씀했던 1.2% 수익 내는 거는 정말로 쉽다는 거. 그리고 이 밑에 5, 6, 7번은 욕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진짜 좀 잘해지면요 내가 마치 코인 전문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왜? 고야 AI가 그만큼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고야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시기가 누구에게나 옵니다. 이제 그러면 아 시드 늘려야지. 어차피 1.2% 먹는 거 10만 원에 1.2% 먹을 바에 1000만 원 1억에 1.2% 먹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고야가 아니었다는 걸. 어떻게 깨닫냐면요 내 돈을 잃고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이제 그 병아리 단계에서 졸업하시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절대로 나의 욕심이 투영되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언제 졸업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요 되게 간단해요. 내가 10만 원으로 계속 따박따박 수익을 잘 내고 그 다음에 손절 칼같이 잘하면 다른 사람들이 봐요. 잘한다는 걸 매매일지를 통해서. 그럼 그때 아 그럼 시드 늘리세요 라고 스폰서님들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병아리가 아니라 비둘기로 자유롭게 트레이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자기 주관을 가지고요 코치 말을 안 듣고 자꾸 토론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는 매매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다른 걸 하란 얘기도 안 하고 해서도 안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토론을 자꾸 하고 싶으면 저는 EX 하지 말고 유튜버들 찾아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진짜 100가지의 트레이딩 기법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배우는 어떤 지적인 쾌락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버랑 같이 토론을 하시면 되지만 우리의 목적은 트레이더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수익을 안전하게 따박따박 내는 기술을 배우는 거다. 그래서 EX에서는 이 시바지노브라는 매매법으로 그 기술을 배우고 있다. 그거 외에는 배울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초보자들의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요? 팔아야 될 때 팔지 못하는 거. 즉 손절이 제대로 안 되는 거가 문제예요. 근데 저희 형도 그렇고 이제 트레이딩을 오래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요 버는 건 어렵지 않대요. 근데 자산을 지켜내는 게 진짜 실력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이 병아리 매매법은요 자산을 당연히 돈을 버는 법도 배우지만 그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훈련을 하는 게 바로 이 병아리 매매법, 병아리 1단계, 1.5단계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여러 코치에게 수업을 받거나 쉬운 방법을 찾으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고야선에서 진입하라고 합니다. 근데 보면 시그널이 뜰 때 보면 이미 고야에 닿아서 저 멀리 가 있는 코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다 보면 아 고야에 닿는 게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그 차트를 보면 1시간 전, 2시간 전에는 고야에 닿았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2시간 전에 차트를 안 열었기 때문에 고야에 단 거를 못 잡은 거지 고야에 안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노트북을 딱 킬 때 그때 트레이딩을 하길 원합니다. 좀 이따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파도가 칠 때 그때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노트북을 열었는데 그 파도가 안 쳐. 그러면 트레이딩 그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파도가 언제 칠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신규 구독하고는 매 정각마다 추세를 한 번씩 보면서 쓱쓱쓱쓱 보는 그런 훈련들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방법을 찾는 대신에 고야에서 안 들어가고 이제 7이평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폈을 땐 고야에 다 떠나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원칙이 무너지고 손실이 나는 경우가 큽니다. 그래서 절대로 쉬운 방법을 찾지 마시고 원칙을 지키는 훈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전 매매를 안 하고 모의 트레이딩이나 저희는 모의 트레이딩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모의 트레이딩 하면 1억을 줘요. 그러면 막 베팅을 했는데 만약에 1%를 딱 1억에 1%면 얼마죠? 100만 원이에요. 와, 근데 감흥이 없어요. 내 돈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몸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랬는데 막 마이너스 50%가 나요. 그럼 1억에 50%면 얼마죠? 5천만 원. 근데 크게 가슴 아프지 않습니다. 왜요? 내 돈이 아니라서. 그래서 저희는 모의 트레이딩 하라고 얘기 안 하고 대신에 10만 원 가지고 실전 트레이딩을 경험하라고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병아리 단계에서는 1.2% 자동 익절을 걸어두기 때문에 꼭 그 기준을 유지하시면서 욕심도 제어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도 제어하는 그런 병아리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스크들을 우리는 어떻게 스폰서들과 같이 관리를 하느냐, 그들이 소액 트레이딩을 하는지를 항상 점검합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 잠깐 드렸었죠. 저희 아버지는 바이낸스에 돈을 넣는 방법을 모르십니다. 그래서 시드를 늘릴 수가 없어요. 아들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트레이딩 이거 매매일지 보고 10만 원을 아버지가 20만 원으로 늘려내면 그때 우리가 시드를 늘려줄게. 아니면 저희 직급인 A1 먼저 가시든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관리해 주셔야 돼요. 자꾸만 큰 돈을 넣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관리를 꼭 해주시고요. 레버리지는 저희는 2 이상 쓰지 않습니다. 실전에선 3을 쓰기도 하는데요. 레버리지는 1에서 2 이상. 요거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도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파트너들 중에 레버리지를 3 이상을 쓴다. 도박에 중독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독자는 치료를 받아야 돼요. 네. 도박을 계속 시키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꼭 처음부터 레버리지는 높게 쓰지 않도록. 제가 요거 금단 현상에서 빠져나오는데 처음에 좀 힘들었습니다.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레버리지 막 100배도 써보고요.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는 타점이 정해져 있다. 고야에 진입을 한다. 고야라는 건 핑크색 선인데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오직 고야에서 진입을 한다. 그리고 실전 매매는 하루 최소 10회 이상을 해보고 한 번 거래할 때 1.2%의 자동 입절을 걸어둔다. 그리고 역방향 매매 금지. 이거는 EX에서 이제 손목 잘리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롱 올라갑니다 라는 시그널을 줬는데 내려가는 숏에 베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S 시그널 내려갑니다 라는 시그널을 줬는데 롱에 베팅하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 시그널을 구독한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그널 매매, 역방향 매매는 하지 마시라. 그리고 시그널이 바뀌었다 그러면 바로 손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보가 그냥 무턱대고 실전 경험을 가지게 되면 손실로 이어져요. 그래서 저희는 소액으로 모든 투자의 경험, 모든 시장의 경험들을 다 겪어본 후에 실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아리 1단계, 1.5단계가 끝나면 저희 시드의 한 80%로 줄어듭니다.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줄어들어요. 왜 줄어드냐? 우리는 손절 연습을 하는 게 1단계, 1.5단계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손절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손절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1.2% 먹는데 시그널 바뀔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마이너스 4%대 손절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수익을 우리가 지금 내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심리를 다스리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손절도 시그널대로 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드가 80% 정도로 줄어 있어요. 제대로 만약에 훈련을 하신 분이라면. 그러면 굳이 내 돈 1억을 넣어서 2천만 원 까먹을 필요가 없겠죠. 경험을 쌓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10만 원에서 2만 원 까먹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병아리 단계에서 시장의 모든 경험, 해볼 수 있는 모든 경험들을 해보시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트는요, 결국은 트레이딩 감각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경험은 아까 얘기했던 매매일지 하루에 10번 쓰는 걸로 경험을 쌓는 거고요. 고민이란 건 이 매매일지를 그냥 쓰고 또 끝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저희 파트너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매일지 쓴 다음에
그 매매일지대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봐봐라 차트를. 그러면 내가 걸었을 때와 그게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볼 때 보이는 게 다르다. 손실이 났으면 다시 한번 들어가서 그 시점에 내가 손실 날 줄을 알았는데도 못 들어간 건지 아니면 몰라서 들어간 건지 이런 것들을 내가 고민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경험과 고민을 계속 하다 보면 감각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병아리 반에서는 이 감각을 키우는 훈련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제 시바지노고가 뭐냐? 맨날 시바지노고 얘기를 하거든요. 간단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 바, 진, 고. 네, 시그널이 바뀌면 진입한다라는 거는 이제 추세에 대한 파악이 됐다는 얘기고요. 어디서 진입하냐라는 거는 타점에 대한 얘기예요. 트레이딩은 추세와 타점만 정확하게 알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S3 시그널이 떴습니다. 내려간다는 시그널을 가지고 있었던 애가 L3, 이제는 올라갈 거예요 라는 시그널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진입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 L3가 뜬 시점을 보면 한 요쯤에서 떴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핑크색 선보다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L3가 떴다고 진입하지 않고 얘가 다시 이 고야선으로 내려오는 요때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진입한다고요? 고야 라인에서 이렇게 진입을 하는 겁니다. 고야 라인에서 진입하고 이 시바지노고를 하는 이유는요, 일단 되게 단순하고 심플해요. 사실은 이거 끝이에요. 오늘 강의 끝 가셔도 됩니다. 이 기준만 가지고서 트레이딩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해요. 그리고 고야 라인의 기울기가 확실히 살아있는지만 확인을 하면 저희가 물릴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기 쉽고요, 알려주기 쉽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트레이딩을 같이 앉아가지고 내가 데려온 사람들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네 달이고 계속 가르쳐줘야 된다면 사업 못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저도 막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계속 그 한 사람만 가르쳐줘야 되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누구에게나 쉽게 가르쳐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배우기 쉽고 복제가, 전파가 굉장히 빠르고 간편하다. 그리고 물릴 일이 크게 없다라는 거. 그리고 마음이 편해요. 왜 마음이 편하냐면 저희의 손절 기준, 진입 기준, 그리고 먹어야 되는 익절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이거 얼마까지 오를까, 얼마까지 내릴까 이런 고민 안 해도 이미 기준들이 명확하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수익이 굉장히 빨리 납니다. 왜냐면 툭 찍고 추세가 확실하면요, 한 5분 안에 1.2% 딱 익절돼가지고 자동으로 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굉장히 빨리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손절의 연습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시바지노고 제가 로드맵 저번에 보여드렸죠. 1단계는요 기준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고야 라인의 기울기가 확실하게 서 있을 때 그걸 찾아야 됩니다. 고야 라인이 누워있는 걸 찾으시면 안 돼요. 고야 라인 기울기가 확실한 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입하는 타점이 어디다? 고야 근처에서 진입을 한다. 그리고 1단계의 목표의 가장 첫 번째가 뭐죠? 확실한 손절 연습. 수익을 내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손절을 확실하게 하는 연습을 1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널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잡았는데 하필이면 추세가 바뀌는 타이밍에 잡았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해요. 근데 마이너스 2%대 봤는데 시그널이 안 바뀌어. 그래서 시그널 기다리다 보니까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시그널이 바뀔 때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8%가 되면 아까 그냥 나올 걸 괜히.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수익률을 신경 쓰는 단계가 아닙니다. 내가 시그널을 믿는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그널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변동 시그널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그 프리미엄 차트의 L1, 2, 3 그 다음에 S1, 2, 3 시그널은요 뜨고 난 다음에 1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변동으로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프리미엄 차트는 5분마다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 시그널이 떴다가 사라졌다가 떴다가 사라졌다가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뜨는 그 시점까지는 왔지만 아직 충분하지는 않으면 떴다가 데이터가 다시 떨어지면 없어졌다가 다시 데이터가 올라오면 떴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1시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걸 확정 시그널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롱이라고 오르는 거라고 잡았는데 얘가 갑자기 내려가더니 S 시그널이 떴어요. 그런데 확정이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없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병아리 1단계에서는 변동 시그널이 떴을 땐 무조건 손절합니다. 왜냐면 이미 그만큼 변동성 시그널이 뜰 만큼 추세가 많이 꺾였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게 다시 올라가더라도 시그널 보면 가차없이 욕심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끊어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변동 시그널 딱 S2 그러니까 시그널이 딱 바뀌는 걸 본 순간에 무조건 자르는 게 병아리 1단계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1.2%씩 3번, 최소 3번 정도는 거래를 해보자. 이게 병아리 1단계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병아리 1.5단계는요. 이제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뭔가 추세가 오른다고 할 때 항상 계속 영원히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은 조정을 맞고 또 오르고 조정을 맞고 또 오르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내려가는 추세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먹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추세가 바뀔 때 우리가 진입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 손절을 잘 하는 거, 손실률을 줄여서 탈출하는 훈련을 하는 게 1.5단계의 핵심입니다. 즉 아직 프리미엄 시그널이 바뀌진 않았지만 이 시그널이 바뀔 수 있는 전조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추세가 진짜 꺾인 거구나 라는 걸 전조 증상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손실률을 줄여서 탈출하는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훈련도 해보면서 결국에는 실전으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손절 기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시그널이 바뀌면 무조건 손절을 하는데요. 이 1.5단계에서는 확정 시그널이 됐을 때, 즉 바로 시그널 바뀐 게 떴다고 해서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1시간 지나서 그 캔들이 마무리가 됐을 때 확정이 될 때 그때 손절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확정 시그널에는 실전에서도 손절해야 돼요. 만약에 아직 안 하셨다면. 그래서 항상 확정 시그널에는 실전이든 병아리 1, 2단계든 무조건 손절을 한다. 그게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시그널이 바뀌기 전에 아직 제가 롱으로 걸었는데 숏이라는 시그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손실률을 최소화해서 탈출을 하는 거를 우리는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탈출로 목적이 바뀌는 때가 언제냐? 변동 시그널이 뜬다면. 내가 1.5단계에서 잡았는데 롱으로 잡았는데 추세가 꺾여서 이제 숏으로 가요. 근데 이제 전조 증상들이 생겨요. 그리고 변동 시그널이 떠요. 그럼 그때부터는 익절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손실률을 줄여서 탈출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목표 수익률은 하루에 10번 거래를 해서 1.2%씩 10번을 먹어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트레이딩하는 비둘기 단계로 넘어가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손절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도요, 요즘에 진짜로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예전엔 제가 그걸 부러워했는데 지금은 그걸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수익률을 잘 내는 것보다 많이 거래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이 많이 거래를 했는데 마이너스가 많다. 전 박수를 쳐줘요. 왜냐면 손절 기준을 확실하게 해서 많이 손절을 해보는 훈련을 한 거면 잘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흔들림 없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망설임 없이 손절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게 이 병아리 1단계, 1.5단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손절을 하는데 좀 더 기다려볼까? 아니면 아까 손절할 걸 막 이렇게 기준이 왔다가 갔다가 한다. 그러면 아직 병아리 반에서 탈출을 못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망설임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기준으로 손절을 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실전이 준비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경험함으로써 심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확한 기준으로 손절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게 바로 병아리 1단계, 1.5단계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밑줄 쫙 쳐놨죠. 뭐죠? 절대로 돈을 버는 단계가 아니다.
근데 이게 돈을 버는 단계로 자꾸 인식을 하면요, 조급해져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다가도 자꾸 수익을 내는데 집착하게 되고, 1.2%씩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돈을 버냐, 빨리 시드 좀 늘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빨리 실전에 트레이딩을 했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병아리 시기를 잘 가져둔 사람은요, 실전에서 이제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잘 내더라고요. 그래서 싹이 보여요, 병아리 때. 제 파트너들이 이 사람이 실전 때 흔들리고 결국은 한 번은 깨져보고 경험을 해서 깨달을 것이냐, 아니면 안 깨져보고 하라는 대로 잘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갈 것이냐, 요게 병아리 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목표를 수익을 내는 거, 수익률에다 목표를 두지 마시고 나의 기준들을 명확히 세우는 데다가 목표를 두시고 연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아리 1단계입니다. 고야 라인. 우리가 계속 타점이 고야 라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프리미엄 시그널에 보면 핑크색 라인이 있습니다. 그 핑크색 라인을 고야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 고야 라인에 그 캔들의 가격이 달 때만 진입을 하는 거예요. 1단계에서는. 그래서 이 고야 라인은 뭐냐? 5년 동안 이 고야가 코인을 분석한 결과 1시간봉 기준으로 가장 많은 지지와 저항을 맞은 기준 가격선을 고야 라인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 롱일 때는 얘가 지지선이 돼서 가격아 너 더 이상 내려오지 마. 여기 이 라인 뚫으면 안 돼 하고 밀어 올리는 라인이 고야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숏에서는 가격아 더 이상 올라오지 마. 넌 내려가야 돼 라고 계속 저항을 하는 선이 고야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고야 라인이 최후의 지지 저항선인데 롱에서 고야가 지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가격을. 근데 지지를 못하고 고야가 뚫린다. 그러면 추세가 바뀔 확률이 있겠죠. 왜? 최후 저항선이 밀려버린 거니까. 마찬가지로 숏에서 저항을 더 이상 가격 올라오지 마 라고 하는 가격선인데 그 고야가 뚫린다. 그러면 추세가 약해졌다는 얘기겠죠. 롱으로 바뀔 수도 있는 추세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고야 라인은 최후의 지지 저항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타점이 보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점을 진보적으로 가져갈수록 손실을 크게 경험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타점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손실도 적게 보는 거예요. 대신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적겠죠. 보수적으로 진입하니까. 그런데 안 걸리면 손해는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수익을 안 내도 내 자산은 지키는 겁니다. 근데 걸렸는데 너무 진보적으로 고야보다 더 위에다가 걸어가지고 잡으면요, 그게 뚫리는 순간 손실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병아리 때는 보수적으로 타점을 접근을 하면서 추세를 보는 훈련을 하고 손절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이 기준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시그널은 딱 요거예요. 지금 10,000불짜리는 LLSS 신호가 있지만 저희 이 병아리 단계는 어쨌든 프리미엄 차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L, 1, 2, 3 즉 숫자가 붙어있는 L 시그널이 보이시면 코인이 지금부터 상승할 거예요 라는 뜻이고요. S, 1, 2, 3 S에 숫자가 붙어있는 시그널은 이제부터 내릴 거예요 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L, 1, 2, 3가 보이면 상승 추세구나, S, 1, 2, 3가 보이면 하락 추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지금 L2가 떴어요. L2가 뜨고 나서 이 고야선, 아까 핑크색 선, 그 고야선을 기준으로 얘가 롱이니까 가격 지지 역할을 해주죠. 최후의 지지선이 우리 고야선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실게요. 지금 L2가 뜨고 보니까 기울기가 괜찮아요. 이게 기울기가 좋은 건가요, 안 좋은가요? 라고 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직선을 한번 그어보면 각도가 이만큼 커도 이렇게 작던 각도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그어보신 다음에 고야 기울기가 어떤지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얘가 누워있진 않죠. 그래도 한 30도 정도? 20도? 30도?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고야 기울기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입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L이 뜨는 시점에는 여기서 뜹니다. 이 캔들이 마무리가 되는 이 시점쯤에 뜨거든요. 그러면 지금 고야에서 멀어져 있죠. 그러면 L, 1, 2, 3가 떴다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입 타점은 어디라고요? 고야 라인. 그렇기 때문에 고야로 내려오는 요 시점에 이제 우리는 주문을 걸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고야에서 잡았다고 칠게요.
그런데 내가 이 시점에서 봤어요. 노트북을 이 시점에 열었어요. 다 고야 위에 있죠. 그러고 나서 얘기해요. 아, 고야에 닿는 게 없어서 찾을 게 없다고. 그 전에 이렇게 고야에 닿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았다니까요. 그게 뭐냐? 내가 열었던 시점에 이미 파도가 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파도를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게 이 병아리 단계의 핵심입니다. 고야에서 멀어지면 같이 따라서 그냥 여기서 잡아버려야 될 것 같은 이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까 추격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니야. 또 언젠가는 기회가 와. 그걸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게 트레이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리를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L2가 뜨고 고야 라인 기울기가 확실해지면 캔들이 내려오면서 고야를 찍으면서 1.2% 익절, 이렇게 익절, 이렇게 익절, 이렇게 익절 하는 겁니다. 근데 영원히 상승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언젠가는 추세가 한번 꺾이게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럴 때는 추세가 꺾이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고요. 고야를 뚫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S2 시그널이 변경이 됩니다. 그때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뒤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10번을 트레이딩을 하면 10번을 다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건 없습니다. 10번을 했는데 어떻게 한 번은 안 져요. 그러면 우리는 뭐 이미 백만장자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트레이딩이라는 건요. 10번을 트레이딩 했다면 8번을 이기고 2번을 지는 게임이에요. 다만 8번을 우리가 크게 먹고 2번의 손실을 적게 내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는 딴 거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내가 100%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조급해져요. 근데 항상 질 수도 있어. 하지만 질 때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손실률을 최소화해서 내가 그 게임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심리를 다스릴 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추세가 꺾일 때 항상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야 라인이 그때는 이제 누워 있을 거예요. 아까는 고야 라인이 가팔랐는데 추세가 바뀌는 시점을 보면 대부분 고야가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고야 그 선에서 진입해야 된다는 타점을 항상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타점만 보다 보니까 고야에 온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걸어요. 근데 다 마이너스가 뜨는 거예요. 매매일지를 딱 봤어요. 그랬더니 다 고야가 누워 있으니까 다 고야 근처에 온 거예요. 추세가 바뀌니까 다 고야 근처로 온 건데, 근데 기울기 봐야 되는 걸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뭐 하나에 꽂히면요, 그것만 봐요. 저희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고야 기울기와 고야 타점. 근데 고야 타점에만 내가 생각이 꽂혀 있으면요, 고야 기울기가 안 보여요. 그리고 고야 기울기는 보고 있는데 타점은 또 안 볼 때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항상 보는 훈련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숏 상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S2 이제부터 내려갈 거예요 라는 신호가 떴어요. 그러면 그 신호는 여기에 뜬 겁니다. 여기가 이 가격이 요만큼 내려왔을 때요. 그럼 고야에서 지금 멀죠? 그러니까 고야에서 가격이 다시 올라올 때 잡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미 이게 빵 치고 올라왔지만 그래도 저희는 잡아보라고 합니다. 근데 안 잡는 이유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고야 기울기가 아직은 누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한 번 더 왔을 요 시점에 이제 고야 기울기가 확실해지는 시점부터 들어가면 좀 더 안전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냥 완전 병아리 1단계이신 분들은 한번 진입해 보시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진입하고 막 마이너스 넣으면 큰일 났다 했는데 저희는 손절 기준이 어디죠? 시그널이 바뀌기 전까지니까 못 팔아요. 그래서 어떡해요? 지금 마이너스 4%에 막 이런 전화가 와요. 근데 그래서요? 지금 시그널이 뭔데요? 그랬더니 S2래요. 그러면요? 기다려야죠. 본인이 얘기를 해요. 네, 기다리세요.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입절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시그널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해보기 위해서도 그냥 걸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고야 맞고 내려오고 고야 맞고 내려오고 고야 맞고 내려오고 고야 맞고 내려오고 이런 타이밍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 타이밍을 내가 한번 잡아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기다림이 좀 덜 고통스러우실지도 몰라요. 자, S2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야 기울기가 확실하면 가격이 조정받으면서 올라갔다가 고야의 최후 저항선에 맞고 다시 내려오면서 1.2% 입절, 또
올라가면서 고야에 맞아서 내려오면서 익절 이렇게 쭉 맞다가 추세는 영원하지 않죠. 다시 이 추세가 꺾이는 시간이 옵니다. 그때 장대 양봉으로 고야를 뚫면서 L2 신호가 딱 떠요. 그러면 그때 손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전조 증상이 뭐가 있다? 고야 기울기가 누워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의 핵심은 추세와 타점인데 우리가 타점은 정해져 있죠. 타점이 어디라고요? 고야 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추세밖에 없어요. 추세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이제 우리는 안전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도가 치고 있어요. 그럼 서퍼가 그 파도가 딱 치는 걸 보고 준비했다가 그 파도를 싹 타면서 서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트레이딩 하냐? 이렇게 트레이딩 합니다. 지금 얘 서울 사는 애예요. 근데 상상하는 거예요. 난 지금 무조건 서핑을 할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상상해서요. 그리고 강원도에 파도가 치고 있겠지? 예측합니다. 확인도 안 해요. 강원도에 진짜 날씨가 어떤지 확인도 안 하고 이 파도 치겠지? 그리고 어때요? 강원도로 가자! 하고 서울에서 아무것도 확인 안 한 채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요. 네, 파도는 안 와. 그래가지고 내가 시간 내서 내가 내 기름값 내서 갔는데 햇볕은 쨍쨍 계속 파도에서 파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 내가 노트북을 켰을 때 무조건 거래해야 된다는 그 강박증을 버리셔야 돼요. 파도가 치고 있나 안 치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노트북을 열어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파도가 쳤을 때만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면 안전하게 트레이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결국은 아까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죠? 예측을 하고 대응을 안 했다는 겁니다. 파도가 치는 걸 보고 대응을 해야 서핑을 하는데 파도가 치겠지 예측을 하고 그리고 먼저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바다한테 손절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차트는 대응의 영역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추세를 그럼 어떻게 보느냐? 요 순서대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번거로울 수 있지만 병아리 단계에서는요 항상 요 순서대로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요 하나 둘 셋 네 개 요거는요 저희 메인 페이지에 다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되어 있네. 잠시만요. 이거 배워야 되는데 복제. 잠시만요. 복제. 오케이. 이제 점점 저도 업그레이드. 이렇게 컴퓨터를 못해도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자, 저희 메인 화면을 뜨면 지금 이제 3시간 거의 다 돼가긴 하는데 2시 걸로 보겠습니다. 고야 도미넌스. 아까 1번이 고야 도미넌스. 2번이 마켓 풀리지 왜? 잠깐만요. 네, 다시 할게요. 고야 도미넌스 1번, 그 다음에 마켓 도미넌스 2번을 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시그널 라인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그널과 RSI 요 두 개를 켜서 추세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오르는 건지 내리는 건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비트코인만 저희 회사가 메인 화면에다가 띄워놨어요. 그 이유는 저희 점유량 중에 50% 60%가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코인이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추세까지 같이 보면 좀 더 확실한 추세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고야 도미넌스는요, 이 고야가 이 바이낸스, 저희 이 차트는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과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코인마다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그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높으면 얘가 상승의 힘이 세요. 그 다음에 점수가 낮으면 얘는 하락의 힘이 세요. 이거를 이제 고야가 스코어링을 하는데요. 그 스코어링의 평균치를 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코어 값인 거예요. 이게 가격이 아닙니다. 이건 고야의 스코어 값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0에서 지금 이 마이너스 20은 안 나오는데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20 정도를 횡보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승 펌핑하는 순환 펌핑을 하는 그런 횡보 구간으로 보는데요. 그리고 20에서 50까지 올라갈 때는 상승의 힘이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0 이상으로 넘어갈 때는요 대부분의 코인들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50인데 20에서 올라오는 50일 수도 있지만 100에서 내려오는 5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만약에 100에서 내려오는 50이면 이제 코인이 오를 만큼 다 올랐다가 이제 조금 상승의 힘이 줄어들었으니 이제 익절을 하고 계시면 익절을 마무리하고 나와라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50에서 20으로 내려가면 이제 상승의 힘이 많이 꺾이고 다시 횡보 조정장으로 들어왔으니 이제는 다시 롱을 거는 거는 조금 조심하시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숏도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50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하방의 힘, 하락하는 힘이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100까지는 대부분의 코인들이 다 하락 추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 50으로 올라오면 이제 하방의 힘이 하락의 힘이 많이 줄어들었으니 내가 익절을 보고 있다면 이제 정리를 하고 나오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20으로 가면 이제는 다시 조정장으로 들어오니까 이 횡보 구간에서 얘네가 싸우다가 다시 숏으로 내려갈지 다시 롱으로 갈지 이제는 또 배틀이 붙는 시간이니까 그때는 숏 진입을 조금 관망하시라 요 정도로 파악하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은 뭐예요? 마이너스 4에서 이제 13.5 스코어까지 올라왔네요. 그럼 뭐예요? 이제 숏의 추세에서 탈피를 해서 횡보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롱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렇지만 얘가 롱으로 갈지 계속 이 추세를 이어서 롱으로 갈지 다시 숏으로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숏의 힘은 많이 약해지고 횡보의 구간으로 롱의 힘이 조금 강해져서 횡보 구간으로 들어왔다. 이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고 나서 마켓 도미넌스를 봅니다. 마켓 도미넌스를 보는 이유는 이 거래량이 이 돈의 흐름이 어디로 이동되고 있느냐를 보는 게 마켓 도미넌스예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는 제일 먼저 USDT를 봅니다. USDT는 현금이거든요. 지금 이 시장에 현금을 보유한 사람이 많냐 적냐를 보는 건데 높이 올라가면 현금 보유량이 많다라는 거고요. 내려가면 현금의 보유량이 적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 보유량이 많아졌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코인을 팔고 내가 현금을 들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 하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USDT가 떨어졌네요. 그 얘기는 뭐예요? 들고 있던 돈으로 코인을 샀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제 하나씩 보는 겁니다. BTC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계속 사람들이 샀네요. 거래량이 많네요. 그러다가 잠깐 이제 떨어지는 정도.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전체적으로는 내려가고 있다가 사람들이 잠깐 샀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네요. 탑10 보면 탑10도 마찬가지로 쭉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올랐네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랑 탑10에 돈이 들어가고 있구나. 지금 다시 상승하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알트 볼까요? 이거는 오르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전체로 봤을 때, 이런 반응이 나오면 횡보인 거예요. 확실하게 오르는지 확실하게 내리는지 모르겠죠. 네, 그래서 횡보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지금 좀 올라오고 있지만 횡보의 폭을 좀 크게 가져가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이게 확실하게 오르는지 내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횡보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돈, 아까 요만큼 떨어진 돈은 비트코인과 탑10으로 많이 몰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곧 없어질 거라서 이 수치를 요 밑에 라인 시그널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라인 시그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초록색 시그널 이 초록색 시그널은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340개의 그 바이낸스와 연동되어 있는 그 코인들이 현재 L 숫자 붙은 거 1, 2, 3 시그널을 가지고 있는 코인의 개수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0이잖아요. 0개. L 시그널이 0개, 여기는 L 시그널이 300개. 400개는 안 가겠죠? 왜냐면 바이낸스의 코인이 340개니까 400개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요 시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시점에 지금 시그널이 몇 개라고 나와요? 22개. 근데 항상 기본적으로 추세가 숏이어도 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30개에서 35개, 40개 정도는 항상 있대요. 그러니까 롱이 40개가 있다고 해서 그게 큰 의미가 아니라 위에서 40개, 밑에서 40개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340개 중에 지금 22개가 롱이라는 얘기는 나머지 320개의 코인은 지금 무슨 시그널인 거예요? 숏 시그널, S1, 2, 3의 시그널이 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추세죠? 숏 추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초록색 선이 이 밑에 붙어 있으면 숏 타임인 거고요. 숏 추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L 시그널이 위에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롱 추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개수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RSI는 뭘 얘기하냐면 단기적인 추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차트를 하나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프리미엄 차트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여기 시그널에는 숫자가 붙어 있죠. 그거는 프리미엄 시그널이에요. 근데 주황색 라인은요, 요 시그널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숏 추세였는데, 숏 타임이었는데, 그래도 얘가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가 있죠. 조정을 받을 때가 있죠. 그리고 하방의 힘이 강해졌다가 또 올라가는 힘이 조금 강해져서 단기적으로는 조정받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게 LS가 뭐냐면 단기적으로 얘가 오른다 내린다라는 이 시그널보다는 좀 더 약한 시그널. 그래서 추세는 계속 숏타임이지만 그 안에서 조금 상승의 힘이 있고 없고를 나타내는 게 이 상대 강도 지수인 RSI인데, 그 RSI 시그널의 개수를 이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그널과 RSI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시그널은 바닥에 붙어 있죠. 그러면 바닥에 붙어 있으면 무슨 추세라고요? 숏 추세인 거예요. 지금은 하락 추세인 거예요. 근데 하락 추세인데 단기적인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럼 뭐예요? 고야를 맞으러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같이 내려가면 엄청 큰 힘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건데, 숏 추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지금 RSI의 단기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 우리가 숏을 잡을까요? 안 잡아요. 왜? 숏의 힘이 강할 때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랐다가 만약에 꺾여져서 내려온다. 그러면 다시 숏의 힘이 강해지는 거겠죠. 그 타임에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런데 지금은 다 계속 숏타임이었는데 여기 옆에를 보면 롱타임 있네요.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300개 있는데 롱이 이제 어디야? 여기 롱이 이제 쭉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추세는 롱 추세였어요. 그런데 RSI도 같이 롱으로 붙어 있으면서 막 상승의 힘이 강하다가 저희가 항상 추세는 영원하지 않다 했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RSI가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전 질문을 좀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요 시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딱 보고 있는 요 시점이 지금 현재 시점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지금 롱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간다 손. 자신 있게. 안 들어간다 손. 지금 따라서 손 드시는 분 봤습니다. 자, 왜 안 들어갈까요? 롱은 유지하고 있는 건 맞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롱의 힘이 단기적으로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언제 들어가죠? 얘가 다시 꺾여서 상승의 힘이 강해지는 때, 그리고 이 롱의 이 초록색 라인이 무너지지 않을 때,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내려가다가 보세요. 다시 RSI가 빵 치고 올라가죠. 그러면 롱의 힘이 다시 강해진 거예요. 그리고 초록색 라인이 꺾이면서 내려오나요?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롱 추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롱 타점을 잡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쭉쭉쭉쭉쭉 가다가 이 시점에서 이제 다시 RSI가 꺾여져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자, 이때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요? 롱이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단기적으로 가격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롱 추세는 유지하고 있지만 가격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롱의 힘이 약하겠죠. 그러면 얘가 다시 꺾이면 또 롱의 힘이 세지는 거라고 보고 진입을 할 텐데,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계속 떨어지는데 이제 어떤 것도 같이 떨어져요? 이 롱이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롱의 개수가 줄어들면서 숏의 시그널이 뜨는 코인들이 많아지니까 이 초록색 시그널도 같이 내려가죠. 그건 뭐예요? 이제는 롱의 추세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을 숏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지는 게 관성회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확실하게 연속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 그때까지를 보셔야 돼요. 그냥 한 번 떨어졌다고 예를 들어서 이 시점입니다. 그런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어디 있을까? 자, 요런 타임 한번 볼게요. 요 시점이라고 볼게요. 자, 롱이었어요. 둘 다 지금 롱이죠. 그런데 다음 시간을 봤어. 그랬더니 RSI도 떨어지고 시그널도 떨어지네. 야, 이거 추세가 밀렸나봐. 초록색 시그널이 움직였어. 그러고 롱 잡으면, 아니 숏 잡으면 큰일 나요. 왜? 또 떨어져. 야, 확실하네. 그런데 다시 오르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좀 관성에 의해서 하락을 하는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차트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예측을 해서 이제는 얘는 내려갈 거야 라고 예측을 해서 들어가지 마시고 얘가 진짜 내려가는지 아니면 얘가 다시 올라가는지를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갔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숏 잡았으면은 이제 물려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볼게요. 또 떨어져요. 또 떨어져요. 이제는 어때요? 확실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롱의 추세가 무너졌다고 보고 숏 타임을 숏 포지션을 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꼭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연속 세 번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만약에 얘가 여기서 갑자기 큰 폭으로 한 번에 이마만큼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숏타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숏에서 이 롱이 거의 바닥에 있을 때부터 한 롱이 100개를 넘어가는 정도부터는 우리는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보고요.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70개, 90개 정도 이제 위에서 내려오면 그때부터 숏타임으로 추세가 바뀐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네. 네. 그래서 이 라인 차트를 잘 봐야 이게 뭐가 진짜 파도인지, 파도가 오르는 파도인지 내리는 파도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라인 차트의 가장 큰 단점은 뭘까요? 10월 첫째 주 강의 들으신 분은 아실 텐데 이건 개수잖아요. 비트코인도 한 개, 그 다음에 잡코인도 한 개예요. 왜냐면 다 코인의 개수니까 비트코인 L 뜬 것도 한 개로 치고요. 알트코인이라고 할게요. 알트코인에 L 뜬 것도 한 개예요. 그러면 이게 비트코인이 시장의 50,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이 갑자기 확 내리찍으면요. 그 알트코인들은 우두두두두 같이 S 시그널이 확 뜹니다. 그래서 아무리 얘가 뭐 숏타임이라고 해도요. 비트코인이 갑자기 빵 치고 올라가면요. 우두두두 따라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추세를 파악했다면 이 추세가 비트코인의 추세와 같이 가고 있는지 아닌지까지 확인하면 좀 더 이 약점을 보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볼게요. 지금 현재 시점은 뭐예요? 숏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코인들이 지금 조정을 맞으면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관건은 얘가 다시 내려오면 숏타임 유지겠죠? 숏 추세 유지. 그럼 우리는 숏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얘가 이 RSI가 계속 올라가는데 결국 못 버티고 얘가 올라가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라가서 100개를 넘어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죠? 롱 타임인 거예요. 그래서 롱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현재는 숏 추세니까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을 보면
자, 여태까지는 비트코인이 숏으로 잘 가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장대 양봉으로 고야 라인을 뚫고 고야를 다시 탈환해서 숏이 내려오지 않고 고야 위에서 캔들이 놀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면 숏의 힘이 많이 죽었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지금은 롱으로 잡기에는 아직은 일러요. 왜? L2가 안 떴잖아요. 비트코인에도. 근데 숏으로 잡기에도 위험해요. 왜? 이미 비트도 숏 추세를 뚫고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숏타임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초록색 라인, 그 다음에 이 오렌지 색깔 라인이 같이 올라갈 때가 가장 강력한 롱타임인 거고요. 같이 떨어질 때가 가장 강력한 숏타임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폭이 벌어질 때는 관망. 네, 들어가지 않아요. 지켜보는 거예요. 왜? 두 개의 폭이 벌어졌을 때 얘가 다시 내려올지 얘가 따라서 올라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추세를 확인한 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두 라인이 붙어 있을 때도 관망이에요. 뭐냐? 얘가 지금 밑으로 다 하방에 붙어 있죠. 그 얘기는 내려가는 힘이 엄청나게 강하게 내려갈 만큼 내려갔으니까 지금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조정은 한번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기는 얘가 지금 1시간 보이니까 거의 20시간 가까이 이렇게 하락 추세를 계속 강하게 유지를 했는데 얘가 2시간 만에 이렇게 다시 올라갈지 10시간 만에 올라갈지 이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을 때, 그 다음에 확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는 관망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해되셨을까요? 네. 이제 마무리를 곧 해야 되겠네요. 오늘 1시간 차트라서 1시간 강의라서. 그래서 점검해보면 관망을 하다가 숏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올라가다가 얘가 꺾이는데 하나 둘 셋 꺾였을 때 숏타임. 다시 숏의 추세를 유지해요. 그러다가 계속 두 개가 붙어 있죠. 이때도 관망, 물론 이때 고야 기울기가 확실하고 고야선에 닿아 있는 건 잡아도 돼요. 근데 이 정도로 내려가는 거는 고야에 없는 애들이 더 많아요. 이미 고야를 떠나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일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관망을 하다가 드디어 가격 조정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올라가요. 관망이죠. 왜? 숏타임은 유지하고 숏 추세는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올라갔다가 하나, 둘, 세 개 아닌데 숏타임이나 되어 있네요. 왜요? 기울기가 엄청 크게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건 2번 정도 내려와도 큰 기울기로 내렸기 때문에 숏타임으로 숏 포지션을 잡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세요. 여기는 지금 10시간 동안 여기는 숏타임을 유지했는데 얘는 2시간 정도밖에 유지를 못하고 다시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0시간이니까 얘도 10시간 가겠지 이렇게 예측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빵 치고 올라가니까 두 개의 라인이 멀어지죠. 그럼 우리가 두 개의 라인 멀어지면 뭐라 그랬죠? 관망하는 거예요. 관망하다가 빵 찍고 내려왔는데 얘는 숏타임이라고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갑작스럽다. 이렇게 이만큼 올라갔는데 갑자기 빵 찍어 내린 거는 대부분 보면은 비트코인이 그냥 한번 빵 누른 거인 확률이 되게 커요. 그러고 나서 얘가 이거를 유지해서 쭉 가는지를 좀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평상시와 다르게 너무 말도 안 되게 떨어진다. 갑자기. 그러면 그거는 한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추세를 같이 보면 이래서 이랬구나 알게 돼요. 그러고 나서 바로 다시 올라가네요. 근데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뭐가 바뀌기 시작해요? 초록색 라인이 꿈틀대요. 하나, 둘, 셋. 그때부터 이 주황색, 초록색 라인이 같이 올라가니까 롱타임으로 롱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1.5단계까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전조 증상만 저희가 같이 한번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추세가 아까 제가 먹고 익절 하다가 한 번은 추세가 꺾이는 시간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언제냐면 바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예요. 그래서 고야 근처에서 RSI의 시그널이 S나 L이 뜰 때, 그리고 고야 라인 근처로 오고 있는데 장대 캔들로 고야를 뚫으려고 할 때, 그리고 그 후에 고야 라인 근처에서 하락 추세 캔들인 그 하이키나시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것들이
그 고야를 근처에서 하락 추세가 뜬다던가, 그 다음에 고야 라인을 수시로 침범을 하고 있다면 이미 고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야가 최후 지지 저항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꼬리가 이렇게 찍을 때가 있어요, 고야를. 그건 뭐냐? 이 칼을 한 번씩 고야한테 쑤신다고 생각하고 해보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해요. 처음에 맞을 때는 아 맞았어 아파 하고 버텨요. 두 번째 쑤시면 더 아파요. 그러다가 여러 번 쑤심을 당하면 죽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지선이 계속 막다가 계속 고야를 침범하는 캔들이 많아지면 그 튕겨내는 힘이 약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로켓은 잘 안 나오지만 요 최근에는 로켓 많이 뜨대요. 왜? 많이 세력들이 장난질을 치잖아요. 로켓이 뜨면 무조건 일단 던져야 됩니다. 왜? 더 크게 물릴 확률이 크기 때문에 로켓이 뜨면 무조건 던진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S 숏 추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장대 양봉의 캔들이 빵 치고 올라가면서 고야를 뚫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L 시그널도 RSI가 L이 딱 이 고야에 닿는 시점에 L이 떴다는 거는 이때부터는 더 오를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숏을 잡으면 물리겠죠. 그래서 고야에 다가오고 있는데 얘가 L이 뜬다. 그러면 저희는 진입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근데 얘는 또 그래도 감사하게 빵 뚫렸을 때 L3도 같이 떴네요. 그러면 숏으로 안 잡죠. 그럼 만약에 숏으로 잡았는데 빵 떠서 L3가 떴다. 병아리 1단계에서는 무조건 손절. 1.5단계는 고야로 다시 한번 조정받을 때 탈출.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아직 S2가 안 떴네요. L2, L3가 뜨고 지금 계속 올라갔어요. 그런데 내려오면서 고야를, 여기서 고야 한번 찍혔죠? 꼬리가, 여기 꼬리 보이세요? 네. 꼬리를 찍었어요, 고야에. 근데 우리가 뚫렸다고 하는 건 몸통이 뚫을 때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몸통이 고야를 뚫으면 이제 뚫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꼬리는 그냥 칼에 한번 찔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찔렸는데 막았어요. 요때 걸었으면 1.2% 먹었어요. 그 다음에도 1.2% 먹었어요. 그 다음에도 1.2% 먹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장대 양 음봉으로 빵 뚫으면서 고야가 뚫렸죠. 네. 고야가 뚫렸는데 그 전에도 이미 많이 여러 번 고야가 이제 찔림을 당한 거예요. 그 시점에 고야를 얘가 뚫는 시점에 보면 RSI가 S까지 같이 떴네요. 그러면 아직 시그널이 나오진 않았지만 얘는 롱의 추세가 이제 끝났다. 거의 심폐소생을 하기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뚫렸는데 얘가 다시 치고 올라와서 고야를 뚫으려고 하는데 못 뚫어요. 그죠? 고야 탈환을 계속 못하고 잠깐 뚫어도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죠. 고야가 계속 침범당하는 거 보이세요? 네, 이럴 때는 이미 추세가 여기에 L3가 떠 있지만 이미 롱의 힘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전조 증상을 보면 이렇게 고야가 지금 누워 있잖아요, 거의. 얘는 그냥 진짜 완전 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 있는 거에는 우리는 들어가지 않는다. 왜? 우리는 고야 기울기가 확실할 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조 증상은 결국에는 그 1단계에서 우리가 했던 기울기가 줄어드는 그 이유들을 이 전조 아이고, 안 되네. 네, 이 전조 증상들이 결국 고야를 눕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가다가 S2가 떴네요. 그러면 떴을 때는 무조건 손절한다. 이해되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S2로 쭉 잘 먹었어요. 여기서도 입절했을 거고, 여기서도 입절했을 거고, 여기 입절했을 거고, 여기서도 입절했을 거고 하는데, 여기서 장대 양봉으로 빵 치면서 몸통이 고야를 뚫었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한 번 더 빵 치고 올라가네요. 그때에 RSI도 L이 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숏을 잡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가 뭐 고야를 탈환하는 게 아니라 고야 근처도 못 오네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몇 시간 지나니까 L2가 뜨더라. 그래서 이 프리미엄 시그널보다 스마트 시그널은 이런 걸 좀 더 잘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시그널은 얘가 여기에 떴으면 아마 여기쯤에 뜨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스마트 내가 차트 구독을 안 해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전조 증상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아, 추세가 전환이 되는 타임이구나 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조 증상을 알려드린 이유는 손실을 최소화하자는 거죠. 우리가 고야에서 진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진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한 시점이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얘가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뚫렸네, 그리고 장대 음봉으로 뚫렸네, RSI S네, 그리고 고야 기울기 누웠네. 그러면 나 빨리 탈출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뚫리고 이만큼 내려왔다가도 무서워서 파는 게 아니라 얘가 조정을 받아서 고야 근처로 올 때 그때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실률이 뭐 몇 프로, 0.0 몇 프로 되고 나오는 거겠죠. 이해되실까요? 네. 네. 그래서 1.5단계의 손절 훈련은 고야 라인이 뚫린 후에 탈환을 하지 못하면, 즉 전조 증상이 발현이 되면 포지션을 우리가 익절 목표로 두던 거를 탈출 목표로 전환한다. 그래서 손실률을 최소화하여 손절을 하고 공포에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온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대신에 확정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뭐 1단계, 1.5단계 비둘기 상관없이 무조건 손절한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절대 금지할 거, 우리가 시그널 영매매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캔들 시그널이 L1, 2, 3가 떠 있는데 나는 숏 포지션을 잡는다. 안 되죠. S1, 2, 3가 떠 있는데 나는 롱 포지션을 잡는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L1, 2, 3가 떠 있으면 그 코인은 롱 포지션을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S1, 2, 3 시그널이 떠 있으면 그 코인은 숏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다만 전체 추세의 흐름을 타고 있는 코인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체는 숏 추세인데 L1, 2, 3가 떠 있는 코인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걸 저는 롱이 좀 더 편해서 처음에 롱을 다 찾아가지고 롱 뜬 것만 들어갔어요. 근데 전체 추세가 하락하는 추세인 거예요. 그런데 제 거는 딱 잡으니까 잠깐 올라가는 거 하더니 꺾여. 다 롱 필터만 걸어서 저는 맨날 했거든요. 초반에. 계속 잠깐 올라가더니 또 꺾여. 근데 이제 막 그 병아리 방이랑 이런 거 저희 전체 방 가면 막 사람들이 막 다 수익 내는 거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분명히 시그널 일치되는 것도 다 보고 그래서 들어가는데 왜 제 것만 마이너스가 되는 걸까요? 했는데 우리 윤민호 대표님께서 아니 340개 코인 중에 320개가 다 숏을 가르치고 있는데 굳이 그걸 필터로 롱을 찾아 들어가가지고 그 거스르는 코인을 굳이 찾을 필요가 있냐 막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초보인데. 그래서 제가 막 아니 시그널 맞으면은 뭐 그대로 하면 된다면서 막 그렇게 막 하다가 그러면서 갑자기 그 대화가 한 번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뭐야? 여기는 내가 못하는 거 올리면 아주 적폐인가? 막 이런 생각도 막 하고.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제가 그때는 전체 추세를 보는 법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시그널만 일치하는 걸 찾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코인 중에 연어처럼 파도는 숏으로 치고 있는데 연어처럼 롱으로 올라가는 애들이 있긴 해요. 근데 굳이 340개 중에 그런 코인을 들어갈 필요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파도의 흐름, 큰 파도의 흐름을 같이 타고 있는 코인들을 찾으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역방향 매매, 시그널이 바뀌면 죽어도 판다. 요 두 개는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는 거보다요 지키는 게 실력이에요. 그래서 수익률을요 우리가 한 번에 10%를 먹으려고 하면요 수익률이 올라가는 만큼 리스크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익률을 낮추는 대신에 여러 번으로 그 10%를 먹자는 거예요. 한 번에 10%를 먹는 건 너무 위험하니 1.2%씩 10번을 먹는 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리스크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바지노고 매매법은 수익률은 낮추되 리스크를 줄이고 대신 시드를 크게 불려서 1.2%를 먹으면 수익금 자체는 늘잖아요. 그런 매매법, 누구나 할 수 있는 안정적인 매매법이 바로 이 시바지노고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무너질 리스크가 청산당하고 무너질 리스크가 없는 매매법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 복제할 수 있는 매매법이고 누구나 꿈을 꾸게 만드는 매매법이라는 거. 제일 중요한 거. 타인에게도 약속할 수 있는 매매법이에요. 전 제가 책임지지 못하는 걸 누구한테 얘기 안 합니다.
제가 그 사람 돈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는 거를 저는 약속하지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바진하고 매매법은 제가 약속을 할 수가 있는 매매법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케팅 하기도 저희가 편하고 확신 있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약속하고 책임져 줄 수 있는 매매법이라서. 그래서 이게 저희 아버지예요. 다 1일차 것만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거 딱 1시간 강의 듣고요. 아버지가 이렇게 딱 해서 오셨어요. 저 처음에 이거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랑 따로, 어머니랑 형은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저는 독립한 지 좀 돼서 따로 사는데 이거를 새벽에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믿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아빠 매매일지는 손절 난 것도 적어야 돼. 그래야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어. 그랬는데 아빠가 이게 다 익절 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겨서 제가 형한테 몰래 전화해서 형 아빠 바이낸스 계정 좀 한번 봐봐. 그래서 봤는데 진짜로 다 익절 내신 거더라고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그래 68세에 아버지도 하실 수 있으면 나는 이거는 복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이게 어제 이틀 전에 구독하신 분이 적어 온 거예요. 그래서 3번 딱 자기가 1.2% 익절 내가지고 매매일치 첫 번째 매매일치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요즘에 진짜로 막 하루에 막 4개, 5개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 진짜 차트 볼 시간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걸어두면 봐야 되는데 제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보겠어요? 그런데 그냥 잘 보이진 않지만 다 보면 수익률이 다 1.2%예요. 네, 저는 막 크게 먹고 많이 먹는 거 그런 건 못합니다. 할 시간도 없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렇지만 뭐 44개? 전 리플 늘리기로 하거든요. 그 리플 44개면요 그냥 뭐 4,000원으로 하면 얼마예요? 뭐 10만원? 16만원? 네 17만원? 아니 그 정도면 됐잖아요. 그잖아요. 저 1,000만원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밥값 벌고 그 다음에 내 디저트 값 벌고 커피 값 벌고 그냥 그 정도면 저는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딱 미팅 중간중간에 첫 번째 미팅 끝나고 두 번째 미팅 가는데 딱 보니까 오 파도 쳐 그래가지고 딱 걸어가지고 1.2% 먹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세를 보는 훈련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만약에 내가 노트북을 켰는데 고야랑 다 멀어 그러면 그냥 내팽겨치지 마시고 그 추세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까 5가지 고야 도미넌스, 마켓 도미넌스, 라인 차트, 비트코인 추세까지 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매 정각 11시에 11분에 매 정각 11분에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 정각 11분마다 내가 추세가 어떤지를 보는 습관만 들이시면요. 나중에는 그 파도 칠 때만 딱 먹으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10월 강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요걸 좀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크립토 라이프 스타일 우리가 앞으로 우리 암호화폐 트레이딩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EX 마케팅 플랜을 가지고 시드를 모을 생각입니다. 뭐 다른 일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하는 일로 시드를 버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 EX가 참 좋았던 이유는 내가 어차피 난 트레이딩을 하러 왔는데 어쨌든 시드가 크지 않으면 1.2% 먹어봤자 뭐 10만원에 뭐 1.2% 먹어봤자 1,000원이에요. 그거 가지고 어느 세월에 우리가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다른 일을 해야 되면 너무 피곤해요. 내가 다른 일을 하고 그걸로 시드를 모아서 트레이딩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차피 트레이딩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 트레이딩을 잘하고 사람들한테 마케팅을 하면서 마케팅으로 나한테 또 부가적인 수입이 창출된다는 게 전 되게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케팅 플랜으로 나의 시드를 모은다. 이게 제 목표가 됐고 그 다음에 그 모은 시드를 현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선물은 위험 요소가 많아요. 이렇게 급락 그 다음에 폭등을 하는 이런 장에는요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다 코린이에요.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지만 저는 EX 차트를 잘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사람이지 제가 코인 트레이더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폭락 폭등장에는요 굉장히 우리가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선물로는 너무 위험하다. 하지만 현물은 약간 부동산 같은 거예요. 내가 남는 돈을 부동산 투자해 두면 알아서 가격을 올려주거든요. 그리고 없어지지 않아요. 선물은 청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없어질 수 있어요, 내 돈이. 근데 현물은 가격이 떨어져도 내 코인 개수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코인, 안 없어질 코인에다가 나의 모아둔 시드를 계속 불려나가는 훈련을 한다. 그리고 선물 거래는 밥값,
커피값, 디저트 값을 버는 거다. 그래서 그냥 당당하게 야 괜찮지? 야 오늘 내가 밥 살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저는 선물 거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크립토 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 트레이딩에서 여유가 곧 승률과 연관된다는 걸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내가 여유가 없으면요 승률이 져요. 트레이딩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유에는 세 가지 여유가 있어요. 하나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요. 하나는 시간적인 여유. 그 다음에 하나는 심리적인 여유입니다. 경제적인 여유는 뭐죠? 내가 시드가 크면요 청산당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 회장님은 선물 걸어둬도요 청산가가 안 나온대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 돈이 없어지 청산가가 안 나온다는 건 그만큼 시드가 엄청 많기 때문에 크립토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청산을 안 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경제적 여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EX 마케팅으로 이 경제적인 여유를 빨리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 그게 바로 현물 거래입니다. 선물 거래는요 일단 포지션이 잡히면 내가 봐야 돼요. 추세가 바뀔 수도 있고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기 다루듯이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걸 계속 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현물은 투자해 두면 놔두면 돼요. 왜? 땅값처럼 오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저는 현물에서 좀 벌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에 심리적인 여유예요.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되면 이제 이 세 번째도 잘 돼요. 그러니까 돈 벌어가지고 야 내가 밥값 쏠게. 심리적인 여유. 멋있지 않아요? 저는 이 세 가지 여유를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EX 차트와 이 시바지노브 매매법은요, 이 위에 세 가지의 여유를 갖추는 최고의 도구이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병아리 1단계, 1.5단계를 그냥 서투르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의 여유를 계속 가져가는 훈련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면 여러분들 되게 큰 돈을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면서 늘려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EX가 돈 버는 도구로만 생각하고 처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생각들이 요즘 제 파트너들이랑 같이 사업을 하면서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는 저희 파트너들한테 누군가 후원을 하러 갔을 때 제가 차트 강의를 하지 않아요. 우리 파트너들 보러 그 도미넌스 이거 분석해서 알려줘 보세요 하고 옆에서 같이 지켜봅니다. 왜냐면 이거 저희 아버지인데 여기는 70대세요. 저희 68세 아버지가 70대의 분한테 이 도미넌스 페이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거 구독한 지 아직 한 달 채 안 되셨거든요. 저는 그게 장점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추천했던 저희 아파트 수영장에 같이 회원 그 반장 누나입니다. 이 누나가 이제 자기 남편을 초대하고 자기 베스트 프렌드를 초대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미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분들한테 가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사진이 왔더라고요. 그 남편이 그 베스트 프렌드인 그 누나분한테 차트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워서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면 못해요. 근데 오늘 강의 딱 한 번만 듣고 내가 연습 많이 해두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복제를 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돈을 버는 도구에서요. 이게 꿈을 설계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드니까 제가 2판, 4판, EX판을 하는 거거든요. 전 제가 확신이 없으면 말을 못하는 성격이라 전 영업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자신 있게 전 요즘에 누구 만나면 구독까지 시켜버려요. 참 신기한 게 저도 제가 이런 걸 이렇게 잘할 수 있을지 몰랐거든요. 근데 해보다 보니까 왜 나는 이게 되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차트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이것을 활용하는 매매법이 굉장히 안전하고 굉장히 쉽고 복제 가능하다는 점이 저한테 큰 확신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병아리 트레이딩을 하면서 트레이딩에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심리 있죠? 이 세 가지 심리를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는 훈련으로서 병아리 1단계와 1.5단계를 열심히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여러분들도 함께 이 부자의 이 경제적 은퇴의 여정을 같이 걸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